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책 소개는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입니다. 배불리 먹지 말 것. 그런데 앞에 결코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아주 강조를 하는데요. 이 책은 미즈노 나보쿠라는 저자가 책을 지은 책입니다. 근데 책이 얇고 부담은 없었는데 내용은 좀 심오한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성공과 행복을 이루고 싶다면 결코 배불리 먹지 말라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책은 크게 두껍지는 않고 얇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아주 깊이 있고 알찬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에 소식주의자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소식주의자. 같은 저자의 책이고요. 읽다 보니 내용이 겹치는 것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다시 상기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저자 소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강렬합니다. 미즈노 나보쿠,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숙부스라에서 자랐다. 유년기에 도박과 싸움을 거듭하다가 감옥에 갔으며 추록 후에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보리와 콩만 먹고 절제하면서 운명을 개선하였다. 그 후 3년간 이발소에서 일하며 얼굴과 두상을, 다음 3년 목욕탕에서 일하며 몸의 상을, 마지막 3년은 화장터 인부로 일하며 죽은 사람의 뼈와 골격을 공부했다. 그리하여 30세를 넘을 무렵에는 문화생이 1,000명을 넘을 정도로 관상가로서 명성을 떨쳤다. 네, 관상가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예사롭지가 않죠. 심오함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내공도 느껴졌고 내용은 관상가에 관한 것보다 우리가 식습관에 관한 내용이 더 많았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니까 사람은 모두 하늘에서 받은 먹을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식사는 반드시 절제해야 한다고 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복자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후손이 번창하고 스스로 만든 복이란 뜻이라고 하는데요. 얼굴의 내용은 얼굴의 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소식이나 음식의 절제, 생명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음덕이라든가 입신양명, 공명이란 단어도 만나게 되는데요. 이는 배불리 먹지 말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책 내용에 보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세상에 태어나서 각자의 몫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하늘이 먹을 것을 내려준다. 이 먹을 것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생명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밥이 있고 밥이 있으면 생명이 아직 있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시절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관상이기 때문에 점쟁이에게 그저 자기가 점쟁이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자기가 절제하며 생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고 물어보는 게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식습관에 관한 이야기라서 이제 풀어가는 게 우리가 음식과 운에 관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룹니다. 불생불멸, 현세에 악을 행하면 다시 태어날 때 그 보응의 업을 업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불교적 가르침과 조금 흡사한 비슷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세가 무겁다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말을 하는 것 같고요. 현재를 잘 살아야지 앞으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행운과 불운이라는 것, 자기가 한 일에 따라서 기필코 찾아오는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운은 언제든 보답한다. 평생의 운수 대통이 모두 절제, 즉 생명에 달려있다 라고 다시 거듭 말을 합니다. 생명은 불생불멸, 길고 짧음이 없다는 것이다. 그저 마음가짐이 올곧게 가득 차 있는 동안은 죽지 않는 것이다. 모두
음식의 절제에 달려 있으니 수명이란 것도 움직이는 것이다. 절제하면 수명도 길어지면서 우리가 장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소식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요즘 먹거리도 많고 아주 소식을 하고 절제한다는 자체가 사람들에게 욕망을 좀 줄여야 되는 것이라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관상에 따라서 길흉화복일 논하지 않고 자기 장래의 출세길이 어떠할지 알고 싶다면 우선 이 식습관을 관리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양보다 적게 먹을 것 이것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따르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위해서 따로 음식을 만들어서 베푸는 것은 죄가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먹는 것을 절제하고 베푸는 것만이 진정한 음덕이라고 하네요. 할 수만 있다면 끼니마다 절제하여 이것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은 배도 편하게 할 뿐 아니라 건강을 덤으로 주기까지 합니다. 운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소식을 하고 절제해서 먹으면 당연히 큰 병에 걸릴 염려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것은 몸을 혹사하지 않는 정도의 음식을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육체 노동자의 경우에는 몸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정도, 작업 정도에 따라서 꼭 먹어야 할 최적의 식사량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몸의 크기나 그 기운의 많고 적음, 약함에 따라서 또 먹어야 할 식사량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세상에 태어나서 각자의 몫을 갖고 태어납니다. 각자의 몫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하늘이 먹을 것을 내려줍니다. 하늘은 그 생명과 먹을 음식을 함께 내려줍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으면 밥이 있고 밥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라고 전합니다. 생명이란 음식에 달려있다. 이 생명은 음식과 되풀이 되는 것이지만 이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은 생명의 원천이며 평생의 행운과 불운이 모두 음식에서 비롯된다. 여기에서 행운과 불운, 이것이 모두 음식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조금 특이한데 이 저자의 깊이를 생각하면 믿을 만한 또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절제해야 할 것은 음식이다 라고 되풀이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기질과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음식의 양보다 적은 양을 먹는 것이 바로 운명을 갈고 닦는 일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또 운명을 갈고 닦는 일이 우리가 적게 먹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타고난 인상이 좋지 않아도 운이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는 늙어 행복해지거나 수명이 짧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어나면서 받은 할당량보다 더 많은 음식을 받게 되고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되니 자연히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수의 비결로 소식을 첫 번째로 꼽는데요. 그 내용과 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만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산 사람은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생로병사가 끊이지 않고 늙어서도 불행해진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절제란 적게 먹는 것 외에도 규칙적인 식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들고 일어나는 시간이 하늘의 태양이 뜨고 지는 시간에 맞춰 있지 않는 사람은 먹는 식사도 먹는 양도 절제된 규칙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로부터 받은 타고난 할당량보다 더 먹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듭니다. 규칙적인 생활로 인해서 우리가 규칙적인 식습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또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굴만 보고 그 사람의 길흉화복을 점쳐주기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 저자가 관상가이지만 얼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절제할 때
운 좋은 얼굴을 하고 있다가 절제하지 않는 시절에는 불운한 얼굴로 바뀌어버린다고 합니다. 내가 만난 그 시절의 관상만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관점에서 말해봐야 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습관에 따라서 얼굴까지도 관상까지도 바뀐다고 하니까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먹는 것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연관이 있고 연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절에 따라 변하는 것이 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사주를 근본으로 앞날을 판단하는 일도 거의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생명의 명덕과 이치를 설명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것이 내가 해주는 유일한 일이 되었습니다. 심신안정.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마음 편한 것만큼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돈도 중요하고 부자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심신안정이 아닐까. 네,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강렬해지더라고요. 네, 식사 초대를 받아서 어느 집에 간다고 하면 주인이 한 상을 차려주잖아요. 그 음식을 모두 비워야 예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먹어야 된다는 것은 배가 부르지만 남겨진 음식이 아깝다고 생각해서 남기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낭비라고 합니다. 배부른데도 계속 먹는 것이 낭비입니다. 그래서 배 속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이야말로 큰 착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음식을 남기면 아깝다고 먹는 것 자체가 낭비라고 하네요. 이게 좀 역발상적인 건데 저는 이 책에서 먹는 것이 낭비다. 근데 배 부를 때 먹는 것은 낭비다. 이게 좀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이게 버리는 것이 언뜻 보면 음식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보가 될 수 있으니까 때론 자비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남겨진 음식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주인의 몫이라고 하네요. 그 주인의 덕에 따라서 처분되도록 우리가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한다고 하는데요. 배가 불러도 입에 넣는 것이야말로 낭비입니다. 낭비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덕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마다 자신의 덕을 해치고 있으니 출세하는 사람이 적고 가난에 빠지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에 일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덕이요 음덕이니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은 필경 좋은 소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네, 사람은 모두 각자 자기만의 신체적 특성이 있어서 크고 작음, 강하고 약한 기운이 다릅니다. 그래서 먹는 양이라는 것 역시 비율에 따라 달리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밥을 두세 그릇 먹는 사람도 있고 네다섯 그릇 먹어야 배부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몸이 크고 등치가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먹어야 하겠죠. 이렇듯 사람마다 가진 특성에 맞게 식사량을 정하는 것이 매우 좋은 일이나 다만 조금이라도 적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먹는 양에서 조금이라도 적게 먹기.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운이란 사람 됨됨이에 따라서 이리저리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하는 일에 얼마나 집중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네, 운이란 자신의 마음의 일이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먹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운도 불러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배불리 먹지 않는 것이 건강학이나 의학이나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주 중요하고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은 인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운과 그리고 다른 이 성공과 행운과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길흉화복에도 영향이 있다고 하니까 인문학적인 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 수명, 행복과 불행
행복과 성공, 나아가서 후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결코 배불리 먹지 말고 소식을 하는 생활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이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주저리 한번 책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또 다음에 좋은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